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논술 천재 연세대 교재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천재 연세대는 온라인 논술의 법칙 사이트, 교보,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연세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스스로 책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책 표지 갖다 놨는데 표지도 이거 제가 디자인했어요. 제가 예전에 출판사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표지 디자인이랑 사실 이 책 내지 디자인이랑 전부 다 제가 한 겁니다. 제 소개도 있고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간을 공유하는 출판사의 대표고요. 김법성 논술의 법칙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온라인상에서 논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고요. 지금 뭐 한 3년 차 됐는데 뭐 큰 돈을 벌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꾸준히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논술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간을 공유하는 출판사는요, 논술과 관련해서 아이들 사고력을 중심으로 키우는 어떤 책을 꾸준히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초중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교재, 책 혹은 뭐 읽을 거리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니까요. 언제든지 와서 궁금한 부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논술 천재 연세대 부분 어떤 식으로 제가 책을 썼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뭐 가장 좋은 점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오타나 탈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 책은 연세대 논술에 합격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나 순서대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연세대 논술 문제를 풀려면 한 4-5개 정도 요거는 필수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문제를 고르고 골라서 넣었고요. 풀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단계,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꼼꼼히 조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논술 문제를 풀어가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혼자 가능합니다. 혼자 게을러서 못할 뿐이죠. 대부분 학생들이 혼자서 쓰라고 하면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 책으로 충분히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학생은 유튜브나 어떤 김법성 입시의 법칙 혹은 논술의 법칙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올려둘 생각이니까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 일단 이 책에는 대략 6개의 어떤 기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논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찌됐건 대학의 기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답이 되건 안 되건 틀리건 어쨌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해보면 그 뒤로 자신감이 조금 붙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보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 힘듭니다. 따라서 자꾸 완성해 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강을 완성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었던, 이해가 되지 않던 해설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내 사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느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답안이 들어있거든요. 답안과 내 글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그리고 강의와 첨삭을 들으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까,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라고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앞부분에 한 50에서 60쪽 정도 연세대 논술 문제의 특징, 반드시 연세대는 어떤 형태로 문제를 내고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사항을 한꺼번에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대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본 학생은 이걸 읽어봤자 무슨 소린지 몰라요. 가급적이면 연세대 문제를 하나 정도 풀어보고 요걸 풀어보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특징 및 대비법은 제가 따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은 연세대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넣어두었습니다. 1회차 주제는 평화고요. 2회차는 2016년도 인문기출이고요. 2015년도 사회 기출문제. 아주 연세대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입니다. 세 대상을 비교하고 도표나 통계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제시문의 입장을 설명하라거나 반대로 어떤 입장에서 도표를 설명하라는 연세대학교에서 나오는 70에서 80%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1강, 2강, 3강에 넣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강, 2강, 3강은 필수적으로 완벽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연세대 나오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 올해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면 이 1번, 2번, 3번 형태의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제시문은 조금 쉽지만 폭넓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자, 1, 2, 3을 반드시 조금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4강, 5강, 6강은요, 제가 4강을 넣은 이유는 4강은 도표나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옆에 제가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4강을 넣어놓은 이유는 4강은 도표나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아주 복잡하고 꼼꼼하고 조금 난해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이 4강의 어떤 도표나 그래프를 꼼꼼하게 잘 분석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자, 이 문제를 넣어둔 이유는 학생들이 도표나 그래프가 연세대학교에서 조금 복잡하게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자, 2015년도 모의 행복 이 주제를 넣어둔 이유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의 답안을 이렇게 공개해서 꼼꼼하게 학생 답안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글이 2015년도 모의가 가장 최근의 글이에요. 물론 다면 사고형 자료집에 있는 어떤 글들을 읽어도 괜찮지만 2008년도 다면 사고형 자료집은 조금 옛날 문제라서 뭐 읽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때는 분량도 1200자, 1500자로 좀 더 길었고 가장 최근의 어떤 유형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학교가 발표한 답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답안을 꼼꼼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2015년도 모의를 넣어 두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강의는 2013년도, 여기 3자가 빠졌네요. 2013년도 인문 문제인데요. 요거는 연세대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대략 한 5% 내외, 많으면 10% 정도 나오는 문제 형태입니다. 좀 창의성 있는 글을 요구하는 문제를 여섯 번째 문제에 담았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에서 창의성 있는 문제를 낼 때 어떤 특정한 제시문이나 도표를 학생이 제시문이나 어떤 다른 텍스트에 근거하지 않고 스스로 관점이라든지 기준을 세워서 분석해 주길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6번 여섯 번째 챕터에 있는 문제는 창의성 있는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구나를 한번 느껴보라는 뜻에서 넣어두었습니다. 이 6가지의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연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풀어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감안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끝까지 다 풀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회에는 문제 특징 및 대비법을 넣어 두었습니다. 자, 연대 논술의 특징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연세대 논술 문제는 학교가 이야기하듯이 심층적 사고, 다면적 사고 형태의 문제를 묻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막상 보기에 제시문이라든지 논제라든지 이게 진짜 복잡하거나 심각하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 지금 각각의 제시문들이 주제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제의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고요. 둘째, 1번에서는 주로 이제 비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교를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문이 어떤 주장, 입장, 관점 등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해서 각각의 제시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1번 문제의 의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2번 문제는 도표나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제시문과 연관시켜서 묻는데요. 요 2번 풀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연세대는
가나다에 어떤 정확한 주장이 들어있지 않은 문학 작품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시 뭐 이런 것들을 던져주고 논지를 비판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쟁점을 찾고 각각의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확한 입장이나 주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독해에 근거해서 주장과 논지를 여러분들이 도출해내는 능력까지 대학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표를 통해서 제시문을 비판, 분석, 해석을 할 때 논지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제가 뭐 대비법 및 특징에서 학교 문항이나 시간, 유형, 주제 뭐 설정을 해 두었고요. 연세대가 말하는 어떤 출제 포인트, 연세대학은 항상 다면사고형 논술을 낸다라고 학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해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을 종합하는 어떤 독창제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평가한다. 걸 학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글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제시문 적당히 요약하고 짜집게 하는 글을 쓰게 되면 연세대는 합격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다면사고형 자료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가 조금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과목에서 질출될 수 있고 다양한 교과목에서 관점을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는 능력을 학교는 다면사고형 사고력이라고 했고, 이것을 어디서 보고자 했다? 여러분들의 글 속에서 보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인문사회 출제 원칙에서 제시문에 근거해서 답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답이 아니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개념이나 이런 건 간략한 설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가 바라는 어떤 출제 원칙들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학별 접근법을 따로 제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걸 지금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문제를 하나 정도 풀어보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문항별 접근법을 보면은 1번과 2번에 대한 어떤 접근법을 차근차근 정리정돈할 수 있겠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도표나 데이터 통계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분석해야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설명을 넣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원칙과 규칙을 머릿속에 넣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문제에 적용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단계적인 어떤 절차와 방법까지 자세히 넣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충분히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도 넣어 두었고요. 합격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연대 합격생들은 연세대 합격생들은 대부분 요약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죠? 요약하는 경우에도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씁니다. 특히 1번 가가 있으면 가나다 비교하라 그러면 많은 학생은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다는 이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다 다르다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시문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쓰는 것이 괜찮지만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답안 중에 요약형으로 쓴 답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형으로 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요약형으로 쓰더라도 학생이 명확하게 개념화해서 주제와 관련해서 각각의 제시문들이 어떻게 구별되는가가 분명히 서술되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어떤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고요.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충분하게 씁니다. 그래서 연세대 학교 가는 학생들 중에서는 글자 분량이 한 1000자, 1200자 쓰는 학생들도 학교 가는 학생들이 자주 나옵니다. 꼼꼼합니다. 학생들의 글을 보면 아주 꼼꼼하고요. 그리고 한편에 완성된 글을 씁니다. 자, 연세대 글을 쓸 때 학생들이 이렇게 틀리진 않았지만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1000자를 쓰는데요. 제시문에 있는 내용 잘 썼네. 그렇지만 뭔가 깊이 있는 사고는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1500자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1500자 글을 압축해서 1000자를 쓴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써야 돼. 그러면은 글이 내용이 단단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천자 빨리 채울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별 깊이가 없는 내용을 그냥 천자를 느려서 쓴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할 때부터 나는 1500자의 글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압축해서 천자로 정리정돈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글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적당히 천자 쓰면은 합격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연세대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글을 쓸 때는 합격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에 완성된 글을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쓸 때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합격생 특집까지 해서 대비법 주로 넣어놨고요. 연세대 그래서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 기출, 그래서 2017 기출을 쓰는 이유는 어떤 점이다 라고 해서 제가 넣어두었고요. 앞부분에 논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논제를 넣어두고요. 자, 이 논제에 대한 꼼꼼한 해설을 넣어놓았습니다. 논제 분석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시문 분석은 논제 분석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간단 개요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시간이 엄청 줄어듭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논제 분석 대충 하고 그냥 글쓰기 바쁜데요. 논제에 거의 어떤 글의 방향이 있습니다. 2번 논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논제를 분석할 때는 어떤 단계와 절차를 밟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제시문 분석은 이렇게 제시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갖다 두고 각각의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독해내야 되는지를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해서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래서 키포인트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보여 넣어 두었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방식, 어떤 절차로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는지를 단계별로 사고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에 대한 어떤 문제풀이를 이렇게 차근차근 넣어 놨고요. 그래서 3번에서는 학생의 답안, 참고 답안, 뭐 예시답이죠. 참고 답안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하나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참고해야 할 답안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채점표를 넣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채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학교 측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은 넣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논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건 결국 내가 얼마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강의를 쓰는 데 있어서 1, 2, 3, 4 이렇게 한 문제에 그게 4개의 챕터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논제, 두 번째 챕터에는 논제 분석, 그리고 제시문 분석,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설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에서는 답안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마지막에는 학교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 순서대로 각각의 문제, 6개의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술에 대학이 요구하는 바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논술 천재 연세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문제들만 압축적으로 정리정돈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 가면서 질의응답을 하시고, 궁금한 것들은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1:1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질문을 남기면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요. 로그인 바로 옆에 1:1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서 로그인한 다음에 그 게시판은 작성자 본인과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남기며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하신다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연세대 논술을 꼼꼼히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천재 연세대 소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